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정부가 희망하는 자치단체 한에서만 4대강 지류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4대강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간담회로 축소됐고 발표도 무기 연기됐습니다. 지류 정비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2차 4대강 사업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류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류 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처럼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류만 정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에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강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었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류 정비 사업을 각 지자체의 희망을 받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영남 지방은 초여름 같았습니다. 경남 합천은 29.2도까지 치솟았는데 주말에는 어떨까요? 이종현 기자입니다.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상스키가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릅니다. 여름 날씨를 기다려온 수상스키 선수는 갑자기 찾아온 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도심의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까지 피어오릅니다. 더위에는 역시 아이스크림. 얼음을 터담는 상인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짧은 반소매 티셔츠에 선글라스까지 옷차림은 벌써 여름입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대구 날씨 정말 더워요. 그래서 오늘 짧은 거 입었는데 수영장 가고 싶어요. 때이른 더위 속에 여름철 과일인 수박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지만 탐스럽게 자란 수박을 따는 농민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올해 날씨도 좋고 또 작황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기분은 뿌듯합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경남 합천의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29.2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남 지방은 예년 평균보다 최고 10도나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대지진 피해 지역인 일본 동북부 해안의 지반이 1m 가까이 내려앉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는 지하수마저 크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팔트가 덮인 인도가 1m 가까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주저앉은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심한 곳에선 물이 역류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지진 피해를 입은 해안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테현 리쿠젠 타카다시의 경우 지진 전보다 84cm가 내려앉는 등 대부분 지역이 7, 80cm씩 땅이 꺼졌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반 침하로 해안 지역 주택들이 다시 침수되고 건물 붕괴도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는 공기와 바닷물에 이어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로 주변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일주일 전에 비해 최고 38배나 늘었습니다. 직접 마실 경우 단기간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양입니다. まだ高い濃度の水がトレンチ島に溜まっ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からのにじみ出しとかそういうものが考え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여기에 어제 원자로 배관에 고인 오염수 660톤을 물통으로 옮겨 담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새어나오는 등 원전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 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원전 수명을 억지로 늘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45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가 기록문화의 백미라고 불릴 만큼 높이 평가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우리 조상이 쏟아부은 놀라운 과학기술과 장인정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93년 한국을 찾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외교장각 의궤 한 권을 돌려주며 이런 말을 건넵니다. 정말 국립도서관에서 아주 대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변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존 상태가 워낙 좋아 역시 프랑스는 문화 대국답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50년이 흐른 지금도 보존 상태가 온전한 진짜 비결, 바로 의궤에 사용된 최고급 한지 초주지에 있었습니다. 한지 제조의 최종 단계인 종이 두드리기에서 일반 한지와 초주지가 결정되는데, 육안으로 보면 초주지가 일반 한지보다 더 두껍고 현미경으로 봐도 그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을 그어도 일반 한지와 달리 번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화로 원형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초주지라는 한지에 있었다. 최고급 종이에 붉은 선을 긋고 그 안에 정성스런 글씨와 정교한 그림, 화려한 색깔을 입힌 외교장각 의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물론 그 자체로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TV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2,500원인 TV 수신료. 여당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위해 이제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에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노력을 역설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치만 보고 국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송이 바로 KBS여야 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방송이 KBS의 자화상이다. 9시 뉴스 옴부즈맨 제도와 저널리즘 스쿨 등을 도입해서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BS의 공영성 강화, 자구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재난방송에 관한 KBS가 이걸 다 주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확고하게 그 신념과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한테 피력하는 KBS의 교양 프로그램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송이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상당히 실기를 하고 있고, 문방위는 오는 18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시청률을 의식하다 보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리아 뷰 등 서민계층에 대한 대책 등이 비전이 어느 정도는 제시되면서 실제로 DMB는 지역에 가면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영역의 역사가 바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아니었느냐.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논란이.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률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다음 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 서울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사진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사진 속에는 개발과 발전을 향해 내달렸던 40년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개발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 마을 진입로가 포장되고 초가집이 허물어지면서 개발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1972년 잠실은 누에의 방이란 이름 그대로 뽕나무밭의 모래섬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이 둥지를 틀고 도로망이 관통하는 거대 도심으로 탈바꿈합니다. 난초양 가득하던 70년대 난지도에는 여유롭게 색감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다 개발 시대의 오물을 가두는 쓰레기 산이 되고 다시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서며 젊음의 성지로 도약합니다. 한국전쟁 때 군용기가 드나들던 여의도 활주로는 시민들의 쉼터로 변했고 서울 변두리였던 삼성동은 구획 정리를 거쳐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세대들은 현재 모습만 보고 자기 고장의 그 우리가 얘기하면 오리지널 그 원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서울시는 1971년부터 촬영한 서울시 항공 원본 사진 14만 3천여 점을 내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서울 기름 뉴타운의 6구역입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가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낙후됐던 강북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때문에 뉴타운은 한때 보물단지 대접을 받으면서 공약도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먼저 임명규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청 로비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의정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주민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계단을 메웠습니다. 부천시장실 앞 복도도 주민들이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집도 돈도 다 뺏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당신 집값이 얼마인데 새로 들어갈 아파트 값은 얼마냐라고 먼저 알려주시고. 시위는 14일 동안 계속됐고 경찰에 20여 명이 연행돼 1명이 구속됐습니다. 안양시가 마련한 공청회는 찬반 주민과 경찰이 뒤엉켜 난장판이 됐습니다. 공청회를 거치면 뉴타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반대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갈등을 우려한 김포 양곡 주민들은 투표까지 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더 많아 지난 12일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수한 토지주, 건축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디지털 스튜디오에 김상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뉴타운에 찬성했던 수도권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매우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마포의 한 뉴타운 예정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거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공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2년 반 동안 이 모습 그대로라고 하네요. 서울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241개 구역에 뉴타운이 지정됐는데 이렇게 첫 삽도 뜨지 못한 곳이 무려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개 시에 23개 지구가 지정됐는데 3곳은 이미 지구 지정이 취소됐고 12곳은 뉴타운 취소를 놓고 주민들 간의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제가 만나본 뉴타운 원주민들의 상황을 보시면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30년째 살고 있는 주용대 씨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세를 놓고 살던 원주민입니다. 지난 2003년 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한때 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조합장의 비리까지 겹쳐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랐던 집값은 최근에 거의 반토막이 돼버렸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뒤 2년 반 동안 받지 못한 월세 소득까지 합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그동안의 물가 인상 등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나가고 팔자니 그러고 갖고 있자니 그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강북 최대 규모의 이 뉴타운도 조합원들 간의 소송으로 2년 가까이 철거가 중단돼 세대당 2억 원씩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새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수십 년간 살았던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못 들어가요. 저는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내가 밤마다 눈만 뜨면 이쪽을 쳐다보는데 우리 집은 여기 있어도 못 들어와요. 네,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것도 옛말이군요. 김 기자,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한 것이 더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많은 곳에 한꺼번에 뉴타운이 추진되면서 모든 사업이 다 힘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은 더 이상 곤란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의 뉴타운 개발이 필요한지 임승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후 아파트 건설, 40년을 이어온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서울시가 선언했습니다. 전면 철거로 생활 터전을 잃거나 방황하는 시민들이 없도록